자, 그럼 여기서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둘러싼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공의들 집단 사직했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예. 자,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이 사실 가장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예고대로 진행이 되면서 공백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들 6,400명이 넘게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건 전체 전공의하고 비교를 하면 5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네. 어제 오늘 워낙 많은 뉴스들이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주요 수술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태를 두고 제일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원이들이 모여있는 대한의사협회, 여기는 단체 행동보다는 이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좀 법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전임의와 임상강사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의 유감을 표하면서 진심 어린 재원이 묵살되고 의사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협을 이어갈 수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 8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건데 자, 이걸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수련병원으로부터 이 명령 불이행 확인서라는 걸 받고요. 궁극적으로는 면허 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어제 수련병원 10곳에 직원들을 보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왔는지 출근했는지 이 여부를 따져보기도 했는데요. 확인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점검을 해봤더니 사직서를 낸 1000여 명 중에 70%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들을 포함해서 전공의 831명에게 복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당장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는 업무 부담이 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추가 지원금을 내놓고 전공의들을 대신해서 지금 돌보고 있는 전문의들에게는 지원금을 더 주고 또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수가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에 3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럼 어떻게 처벌이 됐습니까? 3차례라고 짚어주셨는데 2000년에 의약분업대가 그랬고요. 2014년에 비대면 진료, 그리고 2020년에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그림은 비슷했습니다. 그때마다 당시 정부들도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처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파업과 휴진을 이끌었던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의협 회장들,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협 회장은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2014년 의협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여기서 쟁점이 된 건 회원들의 참여 여부를 강제했다. 또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이게 핵심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사태를 봐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우리 집단 휴업 아니고 개별적으로 쉬는 거다. 자율적으로. 계약 만료라서 나가는 거다. 이런 개인적 사유를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제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 건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처벌이 어떨지 또 이 처벌 가능성 그리고 법적 쟁점을 이호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고의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행정명령 내렸고 행정명령에 위반했을 경우엔 좀 쉽게 입증이 돼요. 별도로 정부는 명령을 위반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3번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전공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일을 그만두는 걸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직서를 내는 것이 만약에 이건 오로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명백히 증명하지 않으면 좀 그것도 역시 범죄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도 쟁점입니다. 전공의 사이엔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대처법이 공유됐는데 정부는 문자 메시지 발송만으로도 명령이 송달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처럼 대한의사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큽니다. 또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평론가님, 네. 의견도 엇갈리고 강대강 대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 이거 없습니까?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의사들이 왜 저럴까 좀 이해가 어려우신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면서도 좀 다르게 해석하는 동상이몽이 보여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OECD 국가의 의사 숫자와 비교를 하면 한국이 최하위다. 뭐 이런 건 외신에서도 지적하는 대목인데. 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한국만큼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건 또 사실이거든요. 한국이 병원 가기도 쉽고. 그런데 이건 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구조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는 2,000명 늘려야 된다. 의사단체는 350명이 적절하다. 이런 또 차이가 많이 있네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건 의사 수를 늘렸을 때 그럼 이분들이 고되고 힘든 필수 의료 현장으로 가겠느냐 이건데요. 힘든 임상이나 대형 병원 안 가고 피부과 차려서 비급여 많이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다른 나라들도 고령화에 대비해서 의대 증원을 늘리는 추세거든요. 네. 우리랑 상황은 좀 달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대비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 환자들도 많아지지만 의사들 자체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좀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차근차근 4만 3천 명가량의 의사를 증원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정원제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어떤 장학금을 주고 그 지역 의대에 입학을 시키고 키워내서 그 지역 병원에 근무하게끔 계속 순환이 되고 이어가게끔 하는 건데 만약에 결혼하거나 다른 이유로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자격을 박탈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면 꽤 센 방책인데 반대는 없을까 봤더니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일선 의사들의 반대 기류는 없다고 해요. 왜 이걸 좀 들여다봤냐면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대 의사노조가 의대 정원 증가를 위해서 정부가 좀 빨리 움직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은 특히나 공공병원이 조금 더 많은 곳이라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독일은 좀 우리 일 많으니까 인력 늘려달라 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원 늘린다는 게 집단행동의 이유가 되는 건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그 내부에서도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